좁대가리 없이 겁없이 어디 건방지게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게을르고 무책임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있으면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범이 많고 갈라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촛불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막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이재명 후보는 촛불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따라쟁이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고 물이 떴고 벌레들이 삽니다. 그 벽을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벌레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오늘 밤 8시에 TV 토론이 또 열립니다. 금요일 뉴스탑 10은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아니다, 이재명 게이트다. 대선판의 중심에는 여전히 대장동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측 원희룡 본부장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들어봤더니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는 건데요. 원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문건 속에서 발견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 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제문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결제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리개발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정민용 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 대면 결제를 받았다는 것이 이 화천대유 일당들의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이재명을 독대해서 결제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정영록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장동 화천대유 일당에게는 용적률로 인해서 약 2,700가구의 특혜가 주어진 셈입니다. 원희룡 본부장이 여러 주장을 해서 좀 정리부터 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민용 명함, 이재명 결제 서류들이 나왔다. 이재명 당시 시장 독대에서 대면 결제를 받아냈고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얻었다. 중간중간에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 원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이제 이 대장동 관련한 이 자료는 그동안 성남시의회와 그다음에 국회가 끊임없이 요청을 했지만 제출을 거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가 되면서 일부는 아마 압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제 정민용 변호사, 당시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 성남 도계공에 꽂아 넣었다고 이야기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실상 어떤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이제 결제를 받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성남이 대장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원래는 이제 결합개발, 같이 개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합개발이 안 되면서 정민용이 이제 이거를 따로 개발하는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결제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따로 개발되면서 이 대장동에 있어서 이 화천대유가 한 2,700가구, 이게 돈으로 따지면 꽤 되는 돈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여기 용적률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대략 자금으로 치면 1조 정도 된다는 그래서 한 가구당 뭐 한 3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문건,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 시장의 이제 결제 문건이 있고,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 성남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1,882억인가요? 그때 이제 이 1,822억 이 이제 배당 이익을 받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임대주택을 A10 지역에 1,200가구 정도 그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안. 그다음에 A9 가구에 이제 한 200세대를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 성남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결국 이재명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세 번째 안을 채택합니다. 즉 1822억을 성남시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썼냐? 당시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다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예. 지난번 TV 토론 보시면 알겠지만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 임대주택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대장동에는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느냐. 예. 그런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건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현금으로 받아서 성남 시민들의 재난금으로 나눠줬다. 이제 그런 이걸 하는 서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이 공개한 것들이 검은색 쇼핑백에 담겨진 여러 문서 그리고 과거 8년 전 공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016년 1월 10일 시장 이재명 사인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바로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불법 결재로 대장동 일당이 특혜를 입었다.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원 본부장이 내민 거네요. 그 오늘 등장한 저 서류가 원본인지 진본인지 뭐 논쟁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확인이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의 직접 친필 이 결재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본인지 진본인지는 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게 진본이라고 한다면 저게 갖는 오늘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정영학과 남욱 사이의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실제 증빙 서류, 증빙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입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는 자신의 업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본래 처음에는 일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서 추진을 했다. 그렇게 해서 또 돈을 공공이익을 환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분리를 했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당한 것처럼 대장동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의 특혜를 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다는 저 사인이 직접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자기가 수락을 한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게 된다면 적어도 모르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자기가 설계를 한 것은 좋은 부분만 했고 나쁜 부분은 나는 몰랐다라는 게 그동안 입장이었는데 최소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불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수익이 불어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상당히 깊숙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과연 대장동 게이트에서 팔을 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몸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문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곧바로 민주당은 기자회견 열어서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이 희룡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했습니다. 역시 원희룡입니다. 대장동 문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힘 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원희룡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는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 이익을 공공에 제대로 환수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민주당은 빈 깡통 요란했다, 원희룡이 희롱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했다는 걸 입증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뭐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만 살펴보면은 정말로 오늘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이 이른바 기자 예고까지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여론 추세로 본인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재판정 가서 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 과정에 다 나오는 자료들이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저는 말 그대로 원 본부장이 정말 이 배수구에서 고속도로 근처 배수구에 주워왔다면 정말 누가 쓰레기라고 버린 것 같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전혀 삼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결합 개발을 분리 개발로 했다. 이거 기사 치면 다 나오는데요. 당시에 원래 일공단의 민간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공동 결합으로 한다고 하니까 손해봤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그동안에 개발을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2심까지 가가지고 성남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건 이미 재판 때 기사 다 나왔죠. 그리고 이 투명하게 다 알려진 겁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 개발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서민 아파트 이거 뭐 1822억 나오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장이 완전히 다른데 임대 아파트 당시 A10 부지 LH의 매각 추진합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희망타운 정책에 따라서 2대1 비로 나눕니다. 공공 분양 749세대, 공공 임대 374세대. 이어서 A9 부지에 대해서도 국민 임대주택 221세대.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 부지에 임대주택 595세대. 그리고 이 원 본부장이 마치 돈이 없어진 것처럼. 수석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서 지금 그랬습니다. 사실 뭐 나열식으로 하다 보면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접근할 수 팩트를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예. 얼마나 허황되고 오류를 가지고 지금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무조건 우리 저기 후보를 프레임 짜서 엮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421억이 부풀려졌다고 하는데요.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2022년까지 총 2,762억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 본부장의 기자회견 내용 공원 가운데 사업입니다. 모든 내용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원 본부장이 정확한 자기들이 자료를 입수했고 예. 만약에 그렇게 진짜 우리 후보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하려면 자료를 공개해야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세 쪽짜리 지금 이겁니다. 마지막이 그겁니다. 검찰 전면 재수사하라. 근데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재판 중이다. 압수수색에 다 재판부에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왔다고 뭐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럼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어야죠. 캡처한 사진 몇 개 말고는 다 가져갔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었다면. 제가 뭐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마타도어고 알겠습니다. 흑색 선전에 가깝다. 시간만 주시면 제가 정확히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정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 저기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치적 하나만 물을게요. 예. 근데 이 문건이 가짜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인데 진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의 어떤 그 과정에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주장이 좋습니다. 네. 이 문건이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조작된 문건이란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자체의 어떤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건가요? 보십시오. 지금 아까 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내용들이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문건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원 본부장이 구해왔다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해석을 다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는 아니 해석을 나중에 하고 해석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걸 이 붙여가지고 문건이 이 진짜라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정민용이 독대에서 결재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재판부에서 이 정민용 지금까지 나온 대장동 증인들 모두가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검찰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고 했고 네. 그런데 아까 한민수 수석님께서는 원 본부장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고 했고 아니 지금 주장을 한 걸 보십시오. 예. 지금 임대주택 부분도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예. 421억이 부풀려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액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 거짓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부분- 지금 오늘 공개한 예. 부분에 대한 제가 정확히 탄핵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건의 내용이 지금 거짓이라는 아니 거지. 문건을 전체를 제가 그거를 볼 수가 근거로 없어요. 해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아니, 보여준 그러니까 거 그 중에서 보여준 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사실이 다르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건을 두 가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 함수석께서 뭐 설명을 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저 문건이 진짜냐 가짜냐. 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사가 나왔던 주장이고 대장동 게이트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로 제기된 주장입니다. 예. 근데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본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동안에 의혹만 있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 문건이 진짜냐 가짜냐.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라고 선명하게 써 있는 저 사인이 진짜 이재명 시장이 한 친필 사인 결제냐. 예.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난데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 검찰이 즉각적인 대응을 내놨는데 이미 검찰이 압수한 문건이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목록이 진짜인지 그럼 저건 뭔지 아니면 지금 검찰이 그걸 다시 분실했다는 것인지 저는 검찰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을 놓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민수 수석처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요. 예컨대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1,800억인가 1,200억을 다 현찰로 받았다는 데까지 똑같은데 그 받게 된 쓴 용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건 해석의 부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근데 해석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저 문건이 사실이라면 일단 임대주택을 짓지 알겠습니다. 않기로 한 예.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임대주택 부분은 이제 자료가
찾아보면 다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는데 예. 3가지 안이 왔고 실제로 당시의 절차에 따라서 3번을 결정한 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오고 그 국감 때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한 부분에 다 말씀을 했고 아니 그러면 시장이 올라온 적법한 결재 서류를 본인 이름 썼다고 그게 불법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왜 검찰이 입장을 밝혔냐? 예. 그 원 본부장이 5번 검찰 얘기 지금 하려고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5번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하는데 예. 제가 검찰이라도 이미 수사 다 해가지고 압수수색해서 이미 재판에 서류 넘어가 있다. 예. 이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님 뒤에 그 부분이 다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하실 말씀 많으신 건 아닌데 제가 발언권을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희룡 본부장은 오늘 이어서 검찰의 재수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핸드폰을 던졌죠. 검찰이 못 찾았습니다. 정민용 팀장이 고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배수구로 던져놓은 대장동 문건 보따리, 이 안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핵심 문서들이 들어있는 이 보따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검찰 전면 재수사 시작해야 합니다. 저 기자회견이 10시였고 오늘 점심쯤인가요? 서울중앙지검이 원희룡 본부장이 제시한 3개 문건을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를 했고 그중 관련 2건은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민용 팀장이 배수로에다가 차 안에서 던진 문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검찰이 재수사를 전면 재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검찰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미 2건은 재판 증거로 나와 있다면 사실 새로운 내용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왜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뭐 유동규 본부장이 그 핸드폰을 뭐 밖으로 던졌는데 그걸 검찰이 찾았니 못 찾았니 이때 책임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것과 연루를 시켜서 뭔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저 문건은 왜 보따리를 못 찾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검찰이 저렇게 입장을 밝힘으로써 저 비난 자체가 굉장히 궁색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탑 때 시작부터 좀 뜨겁습니다.